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임입니다. 당뇨스쿨에서 당뇨를 반드시 졸업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뇨 졸업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한약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정말 가장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당뇨 졸업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에 대한 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데 이게 3개월 걸립니다, 6개월 걸립니다 라고 하면 그 안에 나아야 되잖아요. 그 안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체질에 따라서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생기곤 합니다. 마치 우리 아이가 1등급 되려면 몇 개월 걸릴까요? 이런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걸릴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병 기간이 중요해요. 내가 당뇨에 걸린 지 얼마나 됐느냐. 왜냐하면 아무래도 금방 3년 이내에 치료하러 오신 분들이 빠르거든요. 3년 이내에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당뇨 졸업이 가장 빠르고 치료 효과도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오래 걸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기는 해요. 3년 이내에 오셨는데 오래 걸리는 분도 있고 10년 이상 돼가지고 이게 당뇨 졸업 오래 걸리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금방 졸업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3년 이내, 그리고 3년에서 10년 이내, 10년 이상, 이렇게 세 그룹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3년 이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3년에서 10년 이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본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그리고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본 1년 이상,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무슨 1년 이상 어떻게 치료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10년 이상 오래된 당뇨를 금방 몇 개월 안에 낫는다는 건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한약 치료라고 하는 거는 어거지로 혈당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쌓고 만들어 가는데 1년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이게 치료 기간에 대한 인내가 되고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유병 기간에 따른 기간 인지하시고 계시면 되겠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표인데, 보시면 당뇨 졸업하신 분들만, 최근에 당뇨 졸업하신 분들만 이렇게 얼추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좀 알게 된 굉장히 저로서도 충격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당뇨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거의 다였어요. 보시면 최근에 당뇨 졸업하신 분들만 이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마구잡이로 뽑아낸 데이터들 중에서 오래된 당뇨는 2015년 딱 한 분이셨고요. 나머지는 2024년, 2023년, 24, 23, 20, 22, 22, 23 이런 식으로 3년에서 최소 5년 이내에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2024년에 진단받아서 바로 오시고, 2023년에 진단받아서 바로 오시고, 이런 식인 거죠. 2023년에 진단받아서 바로 오시고, 거의 대부분 진단받은 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오셔서 치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졸업도 좀 빠르고 졸업도 가능했었다. 더 높은 확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진단받자마자 오셨기 때문에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4명밖에 없습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 4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분들은 인슐린이고 당뇨약이고 아예 드시지 않는, 처방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셨고, 인슐린은 공통적으로 다들 처방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고 가장 마지막에 검사했던 당활세소는 다 6.5 미만이었어요. 우리가 졸업에 대한 정의는 당뇨약을 다 끊고 당활수가 6.5 미만이잖아요. 당뇨약을 드셨던 분들도 나중에 다 끊었겠죠? 끊고 나서 6.5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당뇨 졸업을 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대부분이 당뇨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었다.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당뇨약 복용 개수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당뇨 졸업이라고 하는 그 정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뇨약을 하나 드신 분과 6알 드시는 분들은 졸업 기간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당뇨약 한 알당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잡거든요. 왜냐면 한 알을 단약을 하면 당활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알을 드신다라고 하면 18개월 정도를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냥 시간을 정해놓은 거지 더
짧게 걸리는 분도 있고 더 오래 걸리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당뇨 한 알당 3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고려해야 하는 거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장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 소화기, 심장 이렇게 세 가지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살펴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간 기능 문제만 있는 분과 간 기능과 소화기, 심장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있는 분의 치료 기간은 다르겠죠. 네, 물론 어떤 장부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는 한의사와 상담을 해봐야 되겠지만 장부 기능이 하나만 문제가 있는 분 그리고 세 가지 다 있는 분, 두 가지 있는 분 이렇게 각각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좀 다르게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요새는 췌장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인슐린 분비를 담당하는 게 췌장인데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 치료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자체가 절대적인 양 자체가 적으면 저항성을 떠나서 일단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당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슐린 분비량 검사를 통해서 췌장 기능도 보는데 췌장 기능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치료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아야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변수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내가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3년 이내인데 당뇨약을 하나도 안 먹고 있었다. 그럼 빠르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3개월에서 6개월 그거 외에 우리가 고려할 건 없잖아요. 물론 장부 기능이 있지만 그런데 나는 3년 이내에 당뇨약을 안 먹는 상태여서 3개월에서 6개월인 줄 알았는데 췌장이 생각보다 인슐린 분비량이 적더라. 그러면 그거에 맞는 치료 기간이 필요하겠죠. 거기에는 또 한 3개월 정도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10년 이상인데 10년 이상이면 아까 한 12개월 이상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당뇨약을 3알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당뇨약 3알을 끊는 데에는 또 9개월이 걸리잖아요. 3개월 곱하기 3알. 그렇기 때문에 1년 더하기 9개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 장부 기능이 세 가지 다 안 좋다. 세 개 다 문제고 거기다 췌장까지 안 좋다. 그럼 치료 기간을 더 잡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놀라시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치료 기간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고려해야 될 점들을 말씀드렸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를 유추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졸업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이 있는데요. 너무나 강조를 많이 드렸던 거기 때문에 정말 그냥 핵심만 골자만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에 3-4시간 금식. 이게 그냥 간단하게 써져 있는 문구인데 저조차도 지키기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아침과 점심에 거꾸로 식사든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시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들 저녁밥을 먹고 간식을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3-4시간은 물 외에는 안 된다. 물만 마실 수 있다 라고 굳게 생각하시고 실천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수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음식과 운동에 대한 가이드만 있었는데 수면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라는 가이드가 생겼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는데 저희가 항상 강조드렸듯이 11시 전에 자서 7-8시간 숙면하는 것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노동처럼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다양하게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스트레칭, 명상, 걷기, 뛰기, 유산소, 근력 가리지 말고 그냥 여러 가지 운동을 좀 골고루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이때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또 있죠. 바로 혈당 수첩인데요. 공복 혈당을 아침에 일어나서 잰 다음에 쭉 적고 평소보다 유난히 낮게 나오거나 유난히 높게 나온 날 이렇게 파란색이나 빨간색이 평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숫자들이거든요. 이럴 때는 관찰을 하셔서 내가 왜 높았지? 왜 낮았지를 관찰을 하시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적다 보면은 아 나는 공통적으로 살펴보니까 회식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늦게 자거나 수면이 부족할 때는 혈당이 높구나. 반면에 산책을 하거나 잘 자거나 이럴 때 혈당이 낮구나. 이런 요인들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거를 실천하면 됩니다. 관찰과 실천, 관찰과 실천.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 나는 생활관리만 가지고는 당뇨 졸업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인슐린 저항성 원인에 따라서 치료 기간을 좀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간, 소화기, 심장이 나왔잖아요. 간 문제인지 소화기 문제인지 심장 문제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문제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한약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간, 소화기, 심장 문제를 해결하는 한약을 처방을 해서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해결을 해서 당뇨 졸업을 도와드리고 있는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췌장 재생환이라고 해서 아까 또 췌장 그림을 봤는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적게 나오는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에서 체감을 했을 때는 한 30-40% 정도가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이 적게 나오는데 그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주는 한약 처방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방을 하고 있고요. 드시는 분들이 내원 당시에 처음 검사했었던 시펩타이드 수치에 비해서 췌장 재생원을 드시고 나서 시펩타이드 수치가 올라간 분들을 제가 또 마구잡이로 뽑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원했을 때 1 미만이었는데 1 이상으로 올라가신 분들 볼 수 있겠고, 대부분 0.6 이상이거든요. 1.5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한 2-3개월 만에 이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정말 1.5형이다, 췌장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긴 한데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래도 한 3개월, 길면 한 6개월 안에는 좀 회복이 많이들 되십니다. 그래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치료도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자꾸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거의 안 나오는 지경에 이를 수 있거든요. 반드시 췌장도 고려하는 치료를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 졸업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걸릴지 한번 유추해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의지와 실천을 가지고 반드시 노력을 하시고, 해보고 안 되면 한약주 치료에 도움도 받아보세요.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만든 한약 처방으로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